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시사 프로그램 여기 이슈 강원의 백승호입니다. 지난해 9월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바로 옛 캠프페이지입니다. 춘천시의 노른자 땅이지만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캠프페이지.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인지, 춘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남숙희 춘천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선영 춘천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가 춘천시에 있어 어떤 땅인지 역사적 배경과 가치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페이지는 춘천 도심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야말로 춘천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두 분께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시절이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선영 의원님은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기아집골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벌써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셨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가시면 저희는 그 기아집골 일대, 골목 일대를 그리고 요선동 일대를 다 저희가 그냥 저희 놀이터처럼 다 다니면서 활동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선동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서부시장 있잖아요. 서부시장이나 아니면 요선터널. 그 요선터널에서 이 차가 지나갈 때 소리를 들으면 막 울리거든요. 메아리 칠 때.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좋게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놀이터처럼 다녔던 곳이 캠프페이지랑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길 건너였죠. 어렸을 때 근데 캠프페이지를 좀 접근하기가 좀 쉬웠나요? 좀 어떠셨어요? 제가 워낙 이제 어릴 때였던 기억이라, 네, 그 당시에도 거기에 가지 말라고 누가 말리진 않았는데 거의 저는 이제 7층 석탑까지 좀 많이 활동을 했고 그 길 건너는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부대다 보니까. 네. 이제 군인들이 있는 곳이다. 이제 이런 아마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가 사실 길 건너 보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환경은 좋았어요. 잔디밭에 나무들이 쫙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거기에 뭐 철조망으로 돼 있었다는데 저는 사실 철조망까지는 아니고 벽에 이제 펜스가 있었는데 작은 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남 의원님께서는 어떤 좀 기억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남편 직장으로 인해서 춘천에 이사 오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제 기억으로는 그 미군이 주둔해 있었고 그 지역 인근 지역은 좀 지금보다 상권이 활성화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캠프페이지에 워낙 오랜 기간 미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만 사실 캠프페이지 때문에 춘천 시민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이 부지가 어떤 가치를 지닌 땅인지 또 그런 부지를 캠프페이지가 차지함으로써 춘천시는 어떤 피해를 입어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조사를 했다기보다는요.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고 지금 캠프페이지 위치가 도심과 춘천역 사이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넘어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캠프페이지 주변의 집들 자체가 좀 군사시설보호법 때문에 창문을 집이나 건물의 창문을 캠프페이지로 못 놓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이런 거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뭐 생각하면 고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고도 제한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게 맞는데 네. 그것보다도 정말 실생활에 창문이 없고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엄마 말씀으로는 저나 오빠가 어렸을 때 그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경기를 한두 번씩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안고 뛰어간 적이 있었다 새벽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희 오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경제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상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많이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징발제라고 해서 군사적 징발제. 그 캠프페이지 안에 사유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강제로 거의 수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보상은 됐지만 수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 피해 보상도 좀 많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은 다 이게 뭐 저 아기 때도 그렇지만 다 피해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냥 피해 받았었지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그 피해가 상당히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뭐 전화기 별로 없었던 시절인데 네. 그 마을에 뭐 이제 몇 대 이제 풀리기 시작할 때 그 당시인데도 전화벨 소리도 하나도 못 듣고 뭐 TV 소리 이런 것도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컸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캠프페이지 때문에 춘천 시민들이 겪는 피해가 훨씬 컸었네요. 남원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이선영 의원님 이제 살아서 이제 직접 이렇게 불편함을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캠페이지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과 또 불이익에 대한 그런 어떤 희생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합니다.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은 또 주민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캠프페이지가 50년 만에 춘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005년 3월에 캠프페이지 폐쇄식과 함께 미군이 철수를 했고요. 2007년 국방부로 땅이 인수가 됐습니다. 사실 온전히 춘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 후에 또 현재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2007년 5월에 네. 반환 공영지가 미군에서 국방부로 이제 인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2009년부터 11년까지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있었고요. 네. 토양 정화 작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12년 6월 달에 국방부 토지 매입으로 일괄 매입으로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네. 이 당시에 총 매입 금액이 1,744억이었는데요. 네.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국비 531억을 받았고 지방채 715억, 시비 498억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지금 저희 이제 올해 24년 만에도 약 48억의 원금을 냈고 지금 약 7억 정도 이자, 지방채 이자까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300억 정도 아까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직 300억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고 이자 부분도 저희 32년까지 네. 약 1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다 불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나서 16년 5월 달에 국방부에서 춘천으로 토지 이전이 되고요. 등기 완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8년, 죄송합니다. 네. 20년 토양 오염으로 다시 한번 이제 모든 개발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빠지고 지금 현 상황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남원님은 어떻게 좀 조사를 해오셨어요? 예, 이제 춘천 캠페이지에 저도 이제 개발 일지를 좀 이렇게 네. 쭉 봐왔어요. 1951년도 이제 8월에 미군 비행장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58년에 미군 캠페이지로 명명이 돼서 이제 미군이 배치가 돼서 그동안 이제 운영해 오다.
미군 이제 재배치 계획으로 폐쇄가 됐죠. 2005년도에. 그리고 이제 거기 가운데 이게 우리 춘천시 품으로 오기 전까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많았죠. 예, 뭐 환경 오염 정화 작업도 그렇죠. 했지만 월드라이트라는 테마 공원도 거기에 이제 좀 설치가 돼서 그런 사업도 추진됐지만 무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요거는 이제 12년부터 그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공원 계획 발표가 됐어요. 28년 1월에요. 그래서 2차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이제 20년 6월에 네. 이제 또 시작이 되었는데 또 이제 중간에 22년도에 보니까 12월 달에 도청 이전으로 이제 그 그런 부분이 이슈도 조금 있었죠.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무산되었고 지금까지 오다 이제 24년 지금 6월에 국토부 재생 도시혁신지구로 시에서 이렇게 신청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좀 틀린 게 있어서 시민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16년에서 18년까지 2년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그전에는 2011년에 시민토론을 먼저 개최했었는데요. 2년간, 16년부터 18년까지 2년간 장장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죠.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20년간 꾸준하게 의견 청취는 있었더라고요. 예, 한 100회 넘는 어떤 그런 공청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의견이 이 수렴한 결과가 결국은 시민 복합공원으로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시민 복합공원까지 가기가 그 아마 순서 쭉 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 민선 4기 시절에 이 땅을 매입할 때 저희가 매입 조건이 개발과 공원이었잖아요. 개발과 공원으로 샀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공원으로 샀었으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개발과 공원으로 산 거고요. 그 많은 지금 개발 계획들 쭉 얘기해 주셨는데 다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제 공청회로 인해서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 때문에 공원이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네. 앞으로 또 얘기를 할 거고 앞서서 그 두 분이 짚어주신 거는 캠프페이지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관련 영상 하나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부터)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춘천 캠프페이지. 미군 병력이 철수하면서 2005년 폐쇄됐습니다. 본격적인 개발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최동용 시장 때 개발 계획은 민선 7기 이재수 시장 때 없던 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 때는 캠프페이지에 도청을 신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발 계획이 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육동환 시장은 캠프페이지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되면 녹지와 공원용지, 공공용지는 물론 직장과 가까운 주거용지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결과는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육동환 시장은 개발 계획을 보완해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왔는데 지금 캠프페이지 좀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뭐 지나가다 보면 이제 시설들도 있고 워낙 이제 장기간 개발이 안 됐던 곳인데 일부분은 지금 활용이 되고 네. 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경락고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이제 봄내 체육관으로 네,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로 사용했던 그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춘천시 종합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탱크는 그 물놀이 시설로 사용하다가 올해는 제가 사용되어지는 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은 일부 뭐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캠프페이지가. 네. 차단숲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차단숲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원래 계획이 1차, 2차로 돼 있었는데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이 124억 국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국비가 도비 매칭, 12 매칭이에요. 매칭해서 124억 해서 124억 가지고는 나무 식재까지만 나무 식재를 하고 그 식재하는 그 상황까지만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식재 외에는 전혀 아무런 기물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이 포장돼 있거나 아니면 벤치 아니면 뭐 가로등 이런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예상 비용은 1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 재정상 올해 30억 이제 당초 예산을 세워서 현재 이제 기반 시설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미군이 철수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왜 아직도 캠프페이지가 공터로 이제 방치가 돼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좀 보내야 했을지, 왜 보내야 됐을까요? 지금도 뭐 펜슬로 이렇게 가로막혀서 그 안에 그 활용도를 우리가 다 지금 이제 공터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선영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그 미세먼지 차단 숲 이제 다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네. 기후 대응 도시 숲으로. 요게 지금 1차 사업은 지금 123억을 들여서 이제 조성이 24년, 현재 지금 뭐 지금 미비한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2차 조성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이제 도시 혁신지구 신청 공모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만두면 어떻게 보면 27년까지 이 공원이 완공으로 지금 계획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거로 인해서 또 사업도 중단됐지만 국비 사업도 120억 정도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정정을 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2차 도시숲이에요. 2차 도시숲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20년 당시에 오염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지금 도시생으로 중단이 된 게 아니고 애초에 20년도에 120억에 대한 이제 설계비를 저희가 국비를 받습니다. 10억을 국비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이제 토양 오염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10억을 반납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우드 공원을 1헥타르를 조성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10억은 반납 사항이 아니고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제 하반기 사업으로 4헥타르를 새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120억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 총 12헥타르이기 때문에 1헥타에 10억씩 계산돼서 120억에서 실제로 저희가 신청했던 거는 설계비 10억만 내려왔었고 교부금. 근데 그건 환수가 안 됐죠. 환수가 안 됐고 작년에 하반기에 신청한 4헥타르 40억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만 됐지 금액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금액이 내려온 금액은 설계비로 이제 3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공원도 그렇고 1차 도시숲도 그렇고 2차 도시숲도 그렇고 지금 뭐 120억, 124억 해서 뭐 총 200억이 뭐 환수하게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정확히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 환수되는 금액은 이제 올해 11월 달에 3억 이 설계비가 환수가 되는 거고요. 네. 이 환수 금액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히 제가 짚어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캠프페이지가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개발이 멈추기도 하고 환경 정화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환경 오염 문제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 연료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멘트를 다 녹일 정도로 그렇게 독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환경 오염이 많이 된 그곳에 어떤 이런 뭐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이거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염된 곳에다가 나무를 식재하고 풀을 심고 잔디를 깔고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오염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아예 전체를 다 흙을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 흙을 갖다 심기 때문에 새 흙을 갖다가 다시 메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뭐 아파트를 세운다는 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을 점검해 보는 거는 추후에 다시 또 찬반 의견을 제가 여쭤볼 거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사실 2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을 위해 연구 영역과 의견 수렴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과 계획들이 나왔는지 좀 기억하시는지 먼저 우리 이선영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의 좀 의견 수렴 과정 좀 어땠는지 기억이 되짚어보자. 제가 아까 이제 한번 연역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민토론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2년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제가 그 토론회 때의 이제 보고서를 다 봤어요. 이때도 역시 100% 공원은 아니었고요. 개발에 대한 얘기, 공원에 대한 얘기 계속 그 분분하게 있었고요. 우리 남 의원님한테는 그 캠프페이지의 의견 수렴 과정 한번 되짚어보자면은 의견 수렴을 이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뭐 몇 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차례 여러 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히 뭐 어떤 그런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온 건 있어요. 당연히 다른 이런 캠프, 다른 지역에 이런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런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론 내어진 것은 최동영 시장 때, 이재수 시장님 때, 전 시장님 때 다 이게 복합돼서 결국은 거기를 녹지를 70에서 80은 보존해서 시민복합공원으로 이거를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분명히 지금 그 시정이 이것을 계획을 바꾼 데에서 이게 지금 갈등이 있는 거고 모든 게 이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부터 그러면 예, 제가 한 가지만 본격적으로, 첨언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지금 그런 사업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이광준 시장님 때 개발과 공원으로 계획이 처음에 섰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동용 시장님 때 네. 캠프페이지에 원래 시청사 이전이 얘기가 얘기 나왔었습니다. 나왔죠. 그러다가 현 시청사로 그냥 사업이 시작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개발 부지에 시청사가 오기로 한 게 어그러지다 보니 다시 개발 사업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민선 4호기 이광준 시장님이나 민선 6기 최동영 시장님이나 개발 사업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다 어그러졌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다 재원이었거든요. 재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던 거고요. 이 시청이 이전하려다가 안 되면서 결국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있었지만 네. 결국은 개발 부지 방법이 없으니 공원으로 가자는 기조가 있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전전 그 이강준 시장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에는 이거와 계획이 좀 틀리게 어떤 건물 짓는 것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그때의 시민연대나 지금 지금 현역인 시의원도 정말 연대해서 이거에 대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도시재생지구, 혁신지구로 이렇게 또 계획을 발표하니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선영 의원님이 모든 게 개발이 비용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후에 다루겠지만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발 비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느끼시기엔 그게 초점이겠지만 저는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부지 매입 비용이 매몰된다는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비용은 나가고 있고요. 이거를 뭔가 경제적 효과를 내서 창출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개발 계획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선영 의원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이제 국비 사업이고요.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조건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역세권일 것, 그리고 평평한 평지일 것, 네. 그리고 낙후된 원도심에 있을 것, 그리고 유휴지어야 할 것. 네. 근데 이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세권 앞은 벌써 다 개발들이 이미 돼 있고, 네. 그리고 평평한 평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땅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휴지가 그렇게 큰 덩어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4가지 조건을 지금 다 충족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데, 전국적으로 이제 봤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쇠락한 지역의 상업, 산업, 주거, 복지에서 이제 복합 단지로 이 쇠락한 원도심을 살리는 게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보니 결국 이제 기업 유치가 방법이었던 거예요. 낙후된 구도심이라는 게 다들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낙후된 구도심은요, 인구가 없어요. 춘천 분들 많이들 이제 소양동 근화동이 낙후됐다 말씀하시는데요. 진짜로 실제로 와 보시면 정말 판잣집들도 아직 근화동에 네네.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낙후된 도시를 살린다? 어떻게 살릴 거냐? 지금 어르신들만 독거노인들만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살릴 방법은 결국은 청년들 유입이거든요. 근데 춘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됐다면은 인구 감소가 안 됐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을 뭔가 세우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던 그 계획이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거점 시설로 인해서 청년들의 유입을 도모하고 춘천 청년들이 나가는 유출을 막는 이제 인구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춘천시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밑그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캠프 페이지 안에 어떤 시설들을 좀 넣고 싶은 거예요, 춘천시는? 복합 단지인데요. 네. 이제 물론 이런 이제 산업에 관한 K컬처 산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다 이제 다 밑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들 K컬처의 어떤 부분이냐는 계속 이제 변할 수 있는데요. 그 K컬처의 기조는 계속 갈 거고요. 일단 쉽게 설명드리자면 영상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이제 무슨 영화 봤을 때 파도가 치는데 건물을 헤일로 덮었을 때 실제 그 건물이 헤일 덮이는 게 아니고 다 CG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영상 작업, 효과 이런 부분들. 요즘에 이제 저희 춘천 같은 경우 사실 춘천에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많이 찍는데 이 영상을 경기도나 서울로 가서 다시 또 효과 작업을 하자니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춘천에서 만약에 이런 영상 산업이 시작됐을 때 너네는 올 거냐 여쭤봤을 때 다들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춘천에서 서울 경기 가는 교통수단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쪽에서 원하는 게 사실은 정주 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주 여건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필수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넣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얘기들을 오가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춘천 가까우니까 갈 수 있지. 나 괜찮아 갈 수 있어. 이런 이제 물론 다 논의예요. 논의들만 이제 아직 되긴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제 밑그림이 그려진 거죠. 요즘 같은 경우 청년들이 사실은 어디 멀리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자리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쉬고 이 모든 공간이 다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단지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SOC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이다 보니까 뭐 어린이집이란 그런 이제 복지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상업, 뭐 복지, 주거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이제 복합단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업 유치를 할 때 저희가 출퇴근 비용을 대주거나 아니면 뭐 전세 자금 대출 이런 쪽으로 많이 도와줬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고요. 상단이 외곽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춘천 같은 경우도 상단이 좀 원활히 안 굴러가는 상단들이 이제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조가 이제는 아예 다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신도시 복합단지를 구성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기조고요. 실제로 도시생혁신지구가 저희 이번 공모 사업이 처음이 아닙니다. 13번째예요. 그 이전에 지금 시작되고 벌써 선정돼서 시작되고 있는 12군데 사업 중에 한 군데만 빼고 11군데는 다 이렇게 주거 계획이 들어가 있는 복합단지예요. 예, 우리 이 의원님은 춘천시의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고 네. 우리 또 남 의원님은 의견이 좀 다르시잖아요. 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개발이냐 공원이냐 이런 논란 속에서 지금 많은 갈등이 있는데요. 지금 이선영 의원께 좀 한 가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혁신지구 계획 이 5억짜리 용역 국토부에 제출한 이 내용을 좀 다 파악하셨나요? 네. 예, 저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여론이 들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재원 조달 계획을 네. 지금 국토부에 제출한 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원 조달 계획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본은 주택 도시기금 그게 출자금이 있고 민간 출자금이 있고 또 춘천시 출자금이 있습니다. 네. 타인 그런데 이게 문제보다 타인 자본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택 도시 기금 융자 싼 이자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50% 해당하는 1조 3천억 정도 이거 융자 있습니다. 그런데 2.2% 요거는 문제가 48년도까지 변동금리라는 겁니다. 이자는 2.2%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문제는 지금 민간 차입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자꾸 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주택기금 융자 1조 3천억에 대한 1년 이자 300억보다 민간 차입 부분이 이게 6%짜리가 5,400억 정도고 그리고 이제 7%짜리가 520억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 합하면 한 6천억인데 이게 지금 이자가 6% 7% 하면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주택기금 융자보다 이게 더 이자가 셉니다. 350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합해서 650억이에요. 1년에. 그러면은 한 달 말고요. 하루에 우리 춘천시가 부담하는 그 이자가 계산해 보니까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하루에. 그리고요, 이거는요, 지금 또 한 가지 사업 이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요, 100% 이게 임대
운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1년도에 이거를 매각해서 또 이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 비용이 2조 7천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 개발하는 동안에 어떤 그 운영비가 1조 원이 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합해서 거의 3억 9천 정도가 이게 개발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업 이익을 1조 원을 남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5조 원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문학적으로 지금 5조 하니까 지금 감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20년 뒤에 지금 5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자, 1조를 만약에 이익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 이 수익 구조 배분에 있어서 우리는 춘천시는 보통주입니다. 우선주가 주택 도시기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선주가 민간 출자자입니다. 이 수익 배분율 구조가 일단은 주택 도시기금부터 이 수익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민간 출자자가 가져가고 안 남으면 춘천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이 지금 이거 국가가 지금 함께 출자하는 거잖아요. 아까 2%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 혹시 의원님 아파트 사십니까? 네. 개인주택 아니요, 사시나요? 개인주택 삽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사실 때 다 대출을 끼고 살잖아요. 현금 주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개발 계획이 들어갈 때 이런 대규모 사업, 개발 사업일 경우 자기 자본으로 다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죄송합니다. 민간 지금 조달이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민간 자본이 다 아니고 이거를 자기 자본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일단 어느 제가 정도여야 프로테이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지금 50%고 그렇죠? 국비가 50%고 춘천시가 41%, 민간이 9%잖아요. 이게 민간이 50%가 아니고 다른 데는 민간이 거의 다 개발을 하는데 저희는 국가가 한다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란 국비는 말씀. 250억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최대한. 제가 지금 국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금융자를 국가 기금융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가 있고 그것도 갚아야 그럼요. 될 빚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면 여기는 개발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결국은 지금 황무지로 계속 놔둬야 된다는 그 소리고요. 말이 아니죠. 또 한 가지 그래도 가장 이 중요한 사업에 거는 아까 제가 있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밑그림일 뿐이에요. 지금 계속 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사업이 맥시멈으로 들어갔을 때 총 이금액과 이 사업성과 이 수익금이 나오고 이 이자가 나온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고요.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저는 지금 아니요 단계적으로 이 국토부에 사업을 제출한 이 그러니까 내용을 그게 보고 밑그림이라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아니요.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밑그림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 거고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아니, 누누이 그러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국토부에 제출한 거는 이대로 하겠다고 제출한 거잖아요. 아니요. 국가 사업은 목적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고 인구 감소를 없애는 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업을 유치할 때 지금 여기는 기업을 10개 정도 유치를 해서 2,000명, 3,000명이 들어올 경우에 이 규모의 거점 시설과 이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실제로 기업이 그 10개의 기업이 2,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만 온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작게 축소가 돼서 사업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밑그림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실제로 선정된 당시에 지금,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밑그림 말하는 가지고 팩트는- 얘기를 하자면 말자는 말하는 거예요. 팩트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우리가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그러니까요. 재원 조달이라고 다 줄일 수 봅니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퍼센트를 지금 지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해서 이거는요 주택 도시 기금도 49.47%예요. 50%가 안 넘습니다. 춘천시 지분율도 47.53%예요. 그리고 민간 출자자의 지분율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공공 이러한 어떤 사업 주체, 운영 주체, 사업 시행은 50%가 넘는 그런 출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택 기금도 아니고
이 춘천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3%밖에 안 되는 민간 투자자의 이 자의에 의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아니요.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민간 주도 사업이 아니고 공공주도 사업입니다. 공공주도 사업인데 네. 지금 여기가 칼자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금과 춘천시가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칼자루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또 계속 이제 나눠야 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이 개발 계획에서 가장 크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초고층 아파트 좀 건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춘천 시내 이제 아파트 건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지 여건을 해결해 줘야 되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인 거지 주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춘천시에 마치 캠페이지 전체가 아파트 사업인 것, 개발 사업인 것처럼 지금 뭐 땅 투기를 하는, 땅 장사를 하는 것처럼 소문이 너무나 방대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 사업이 48%고요. 공원 부지가 52%입니다. 여기에서 전체가 48%가 아파트도 아니에요. 기업 유치를 위한 나머지 그 정주 여건으로 이 끝에 부분에 정주 여건 조건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지 계속 지금 아파트 고층 빌딩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의 주 목적은 기업 유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남의원님. 예. 지금 정주 여건 때문에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그 매각 수입 추정을 한번 봤어요. 네. 거의 그 수입의 거의 38% 이상이 그 주거 임대나 매각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청년을 위한 정책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수입 부분에 있어서 1조 4,500억을 지금 주거 부분에서 수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조 4,500억인데 여기 아파트가 2,2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것을 분양하려면 이거를 나누면은요 한 채에 7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청년을 위한 이 아파트 맞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7억을 주고 이거를 지금 입주하게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 공원을 전체적으로 이 복합공원을 할 경우와 지금 이런 어떤 재생 도시지구의 계획을 보면 천하게 틀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부동산 투기의 개발로 전략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주고 사유화하는 그런 것을 흘러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거기에 한몫하는 겁니다.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동래면 고운리 행정타운이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주거 계획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같은 지금 성격하고 맥락으로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 그거하고는 용도 자체가 틀리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원 부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곳이고 거기는 어떤 새로운 어떤 도청이 이전하면서 당연히 그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필요한 저희가 부분이죠. 알기로는 도청사 틀린 거죠. 부지의 많은 부분이 다 사유지라서 매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거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정지 여건이 필요하면 들어간다고 그런,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매입해서 그거는 할수 있죠. 투기가 아니고 여기는 무조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7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 자체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 요건, 필수 요건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청년 임대 아파트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청년 임대 아파트로 시작이 됐는데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사업성을 따지거든요. 사업성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임대와 분양을 지금 섞어서 하는 거죠. 전체 지금 한 채에 7억 이상 가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근데 되죠. 지금 임대 매각 수입 추정치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계획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밑그림이라서 이 밑그림 가지고 무조건 일단은 분할을 해서 금액을 내시는 건 좀 그걸 아니라고 변동하는 걸 보고요. 가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는 이 국토부에 제출한 이 계획대로 지금 문제점을 계획서가 말씀드리는 아니고 겁니다. 밑그림입니다. 아직 계획 안 들어갔어요. 설계가 안 들어갔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춘천 혁신지구 계획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5억 주고 그러니까 사업 이 설계가 용역한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사업 설계가 실시 아니고 설계는 나중에 했고 다시 그러니까요. 해야죠. 두 분이 그 열되게 지금 실시설계할 말씀을 때 다 해주시고 바뀐다는 계신데 거죠. 그래가지고 아파트 건설 반대로 이제 범시민 대책본부가 이제 구성도 됐었고 류정수 뭐 최동용 전 시장님도 뭐 지지 선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이슈가 너무 이렇게 본질을 떠나서 양당 간의 좀 갈등으로 좀 번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대당 좀 싸움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2010년 시장 후보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후보가 이광준, 변지량, 류정수, 최동용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광준 후보님은 바이오 산업단지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변진아 후보님은 대학 유치, 류정수님은 컨벤션 센터 건립, 최동용 후보님은 세계문화 민속단지 조성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공약을 하셨었어요. 보시면 이 네 가지 네 분 다 이것들이 다 결국은 개발 관련 사업이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저희 토론회에서 그 명품 공원을 만들면 그 주변에 지가가 엄청 상승할 것이라고 발언이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정말 춘천 시민들을 전체를 위한 발언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정말 당을 떠나서 저희가 춘천시 발전과 미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남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미 이 캠프 페이지의 부재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떤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의회의 어떤 의견 수렴 이러한 등등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이게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민의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지금 이 논쟁을 시킨 것은 지금 이 불씨를 지금 시정이 지금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는 혹시 이제 뭐 말하지 못하신 거나 있으시다든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캠페이지의 어떤 개발이냐 공원이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선영 의원과 함께 방송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의견을 나눴는데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면 당연히 공감하고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죠. 그렇지만 사업성을 들여다봤을 때에 문제성이 많아서 그 사업으로 진행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도 우리 의원들도 이거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느 쪽 하나만 이것만 그냥 감추는 게 아니라 다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 의원님도 시청자분들한테 끝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한 얘기 때문에 제 이런 발언들이 많이 불편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개발이든 도시든 개발이든 공원이든 항상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지역 발전이고요. 저희 동의 경제가 살아나는 저희 춘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한 가지의 뜻을 저희 다 목표하고 있잖아요. 공원이든 뭐 개발이든 뭐든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저희 인근 주민분들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원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틀리다는 얘기는 밑그림 가지고 아직 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아직 저희는 설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과 많은 의견소통을 위해서 의견소통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춘천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춘천 도심이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이유이자 춘천 역사의 한 부분인 캠프페이지.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춘천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양측이 갈등을 빚고 분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춘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같을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갈등이 훗날 춘천의 발전에 유익한 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